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취재팀장 권순우, 줄여서 압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압권 기업의 발견 시간입니다. 사실 저는 투자자 교육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해서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기업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유상증자라든지 주식제도라든지 뭐 금융 관련한 상식들을 많이 쌓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를 아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기업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저는 투자자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회사를 한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아연 생산 1위 업체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아세요?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고려아연인데요. 최근에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원자재 기업들에 대한 그 관심들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에 더해서 그 원자재뿐 아니라 이 원자재 업체들이 친환경 미래 사업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폭풍우를 뚫고 고려아연의 박기덕 부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와 고려아연의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뭐 일단 제 회사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희는 1974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 그 이후 약 한 반세기 동안 저희를 소개하자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역사를 가진 회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좀 뒷배경에는 이제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이제 기술 혁신을 하고 그리고 개발을 하는 이제 세계적인 제련 회사로 이제 성장을 해왔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사상 최초로 이제 영업이익을 1조 클럽을 이제 달성을 했고 참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연과 연에서는 이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아연은 8.6%, 연은 한 6.6% 정도로 해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위다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놀란데요. 일단 재련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소비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재련업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가 이 재련 산업이 어떤 산업인지를 알면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연결해서 할 건지가 이제 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련 산업이 어떤 산업인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재련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필요한 금속을 토양에서 즉 원광에서 회수하는 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건 바꿔 말하면 필요 없는 금속을 제거하는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광산에서 아연을 캐왔어. 그렇죠. 그럼 그게 네. 아연 이게 네. 아닌 거죠. 네네. 아연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거하는 기술이다. 그런 산업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잘할 거냐라는 걸 이제 고민하다 보면은 이것도 상업적인 밸류가 있네라고 하는 이제 금속들이 나오게 돼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게 시장이 형성이 된다면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재련 기술을 개발을 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생산하는 이 재련을 통해서 생산하는 생산의 제품이 금속의 종류로 보면 한 16종 정도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어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연간 한 10조 정도의 매출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광선에서 갖고 오면 여기서 아연을 어떻게, 그러니까 필요 없는 금속을 어떻게 제거를 해요? 보통은 이제 이런 방식을 이제 건식 방식과 습식 방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습식을 주로 씁니다. 물론 건식도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데 아연은 이제 습식 방식이라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이 습식을 한다는 거는 뭔가 용매를 써서 녹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매를 써서 녹인다. 예, 녹인다는 겁니다. 그 용매는 이제 저희가 자체 생산하는 황산이고요. 그래서 이 용매에 녹기 편안한 상태의 금속을 만드는데 이 상태에 이제 이 원광을 처리하려면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이 황이라는 성분을 조금 이렇게 제거를 시켜주는 공정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배소 공정이라 그러는데 이게 원광은 이제 황화물입니다. 이게 이제 제텐 즉 아연과 황이 섞여 있는 제텐 S 상태의 황화물인데 여기서 이제 태운다는 배소 공정을 이제 거치면은 이게 이제 S가 떨어져 나가서 산화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텐O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 상태가 이제 용매에 녹기 편안한 상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녹이다 보면
그 ZNO 상태, 산화아연 상태에 이제 다른 이제 이런 금속들이, 유가 금속들이 붙어져 있고요. 이거를 저희가 녹이다 보면 이런 유가 금속들이 자연스럽게 추가적으로 그 제거돼서 나오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녹이는 공정 이후에 이제 이거를 이제 퓨리피케이션이라는 정액 공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퓨리피케이션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불순물을 다 제거를 하고 또 필요한 금속은 저희가 뽑아내고 하는 공정을 이제 2단계에서 거치게 돼서 이제 저희가 목적하는 금속을 이 용매에다 녹인 이 액을 만들어요. 이게 굉장히 순수한 이제 액인데, 이거를 저희는 이제 전해 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연이 이제 다량 녹아 있는 액이죠. 물론 이게 황산으로 녹인 액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전기분해 시설에 놓아서 양극판과 음극판을 교차로 놓고 전류를 흐르게 하면 여기에서 이제 양극판에서 음극판으로 전류가 흐르는 그 방향에 따라서 아연 금속이 음극판에 갖다 붙게 됩니다. 그래서 물 전기 분해하면은 수소, 산소 분리되듯이 네네. 아연산, 그러니까 황산에 녹아 있는 아연을 전기 분해하면 음극 쪽으로 붙는 애가 있고 양극 쪽으로 붙는 애가 있고. 양극 쪽은 붙지 않고 음극 쪽으로 주로 붙는 거죠. 방향이 한 방향으로 흐르니까. 그래서 양극판에 음극판에 붙는 이 성분이 이제 아연 성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성분은 이제 황산을 포함한 나머지 성분들이, 물론 일부 아연 성분도 이 전해액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극판에 붙은, 이제 양면으로 붙겠죠. 음극판에 붙은 이 아연 성분을 서로 이제 이렇게 걷어내면 그거를 저희가 이제 주조라는 공정을 통해서 저희가 일정한 형태의 제품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다 합해서 한 5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아연을 생산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 전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자연 상태 일종의 돌멩이가 있는 건데 그 돌멩이에서 여기 아연 성분이 많은 돌멩이가 있으니까 나머지를 싹 제거하고 아연만 싹 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전기 분해도 하시고, 그렇죠. 황산 용매도 쓰시고. 용매로 써서 용해라는 공정도 하고. 그렇게 되죠. 진짜 저는 이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아연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영양제를 먹을 때 아연을 좀 먹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말고는 저는 아연의 용도를 잘 모르겠는데, 아연을 주로 어디다 써요? 크게 보시면 도금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 한다 그러면 30년 연한을 보잖아요. 예. 대부분. 그게 이제 아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건축에 쓰이는 그 철근이나 이런 H빔 같은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다 도금이 돼 있거든요. 아연 도금이. 그런데 아연이 이제 스스로 이제 희생을 하면서 이 철의 산화를, 부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이 있으면 거기다 싹 입혀가지고 그렇죠. 부식이 되거나 그런 내구성을 약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차단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한 30년 정도 지나면 아연 성분이 다 날아간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철 자체가 이제 부식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재건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건설 자재로 쓰이는 이 철근들은 다 도금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자동차에 쓰는 것도 다 도금 및 아연 합금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아연 도금강이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주로 그 도금강을 써서 이제 우리가 많은 이제 철재류의 어떤 제품을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이라고 그냥 철을 쓰는 게 아니라 아연을 입히거나 아니면 섞거나 해서 훨씬 더 품질 좋은 철강제를 만드는 데 쓴다는 거죠. 근데 납은 어디 있어요? 납은? 납은 이제 우리가 그 축전지 있잖아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현재 배터리. 그게 이제 납 배터리거든요. 거기가 많이 쓰나 봐요. 거기에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는 금속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금은 이제 그 촉매로도 많이 쓰고, 금은 이제 다방면으로 우리가 산업재와 생활재로 이렇게 쓰이는 이제 제품이고요. 은도? 은은 이제 주로 산업재에 많이 씁니다. 산업재로 쓴다고요? 요즘 이제 유명한 태양광 패널, 거기에 은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즘에는 은이 인기가 많은 게 은 가격도 상당히 높죠. 그게 이제 태양광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붐이 일어나서 그 태양광의 패널이 생산이 많이 됨으로써 이제 은 제품이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사실 저희는 뭐 외국 나가서 광산 가본 적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뭐 중국이랑 사이 안 좋아지면 뭐 소재 다 없는 거 아니야? 못 구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요즘에 좀 글로벌하게 이런 원자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좀 요즘 그 글로벌 시장 분위기가 좀 어때요?
이게 이제 옛날 팬데믹에 대한 이게 이 이슈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 워낙 그 이 노동력에 대한 가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이 효율이 많이 떨어졌죠. 모든 광산들이나 이 그 소재 사업을 하는 분야의 업종들이 결론적으로는 가동률 자체가 이제 점점점 떨어졌었다라는 게 이제 과거 2년간의 이제 경험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고 이 정상화됨으로써 생산 활동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과거에 이제 물류가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이것도 이제는 이제 정상화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재 시장 자체는 이제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지금 현재 그거를 뒷받침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좀 내려오고 있죠. 물론 내려왔지만 상당히 많이 오른 수준에서는 유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생산 활동을 장려하는 수준의 가격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발이나 추가적인 생산을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그 배터리 소재 특히 뭐 니켈이나 코발트나 망간이 이게 주요 소재고 리튬이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여기저기서 지금 이제 추가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하는 것들이 많이 들려와요. 그래서 이거 뭐 니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거를 배터리 그레이드의 니켈을 생산하는 분야에서는 조금적인 기술적인 한계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풍부한 니켈이 있다면 언젠가는 이게 배터리 그레이드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기 때문에 기술은 자체하더라도 이 니켈 소스가 얼마나 개발이 되느냐의 문제는 현재는 그게 상당히 많은 이제 개발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좀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게 요즘에 들어서 그 글로벌 환경과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하면서 원자재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고려한 차트 조금 봤는데, 네네. 그러니까 주가는 사실 선행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전의 고점 대비해서 좀 내려온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실적은 좀 어땠어요? 요즘 원자재 회사들에 대한 관심들이 워낙 많아서. 뭐 저희는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뭐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 규모를 이번에 달성을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뭐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이게 아연괴 가격이죠. 아연괴의 시장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환율이나 트리트먼트 차지 그리고 우리 메탈에 대한 판매 프리미엄 자체가 이제 좀 많이 상승을 함으로써 저희가 이번에 이제 2분기에는 사상 최대의 수익을 얻었는데 뭐 매출은 한 2조 8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3,800억 원 정도를 이번에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보면 사상 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으로도 이 정도 이제 수익을 계속 유지가 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 저희가 이제 이 금속 가격이나 그리고 이제 환율 그리고 이제 트리트먼트 차지 등이 계속 유지가 되면 저희가 비슷한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트리트먼트 차지가 뭐예요? 이거는 이제 광산과 재련소 간에 인정하는 일종의 재련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각 재련소마다 재련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의 고하는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련비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광산에서 이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아연 정광을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재련비를 공제하고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비용은 재련소에서 쓸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광산에서 인정하는 비용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매년 재련소와 광산이 이거를 협의를 해서 내고를 통한 이제 그 계약을 맺고요. 이거를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공표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 트리트먼트 차지의 벤치마커로서 그 벤치마크된 트리트먼트 차지를 저희가 결정하는. 전 세계 재련소에 대부분 적용되는 그 부분의 벤치마크가 고려아연 재련. 네, 저희가 이제 재련소의 대표주자로서 이제 광산의 대표주자와 1등 회사라 그런. 약간 이제 1등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희는 뭐 저희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저희 포지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희가 대표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스멜터를 위해 전 세계 스멜터를 위해서 트리트먼트 차지로 저희가 매년 협상을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원자재 공급망 얘기를 되게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게 고려아연도 결국은 이제 원강을 잘 가지고 올 수 있는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워낙 국제 정세가 복잡하다 보니까 혹시 그 공급망적인 문제, 뭐 아연이나 뭐 이렇게 가지고 올 때 뭐 그런 문제는 좀 없으세요? 물류에 대한 이슈가 올해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있었죠. 그런데 그걸 이제 저희가 극복을 한 건데 결국에는 네트워크예요. 이게 지금 뭐 이거는 저희가 저희 민간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궁극적으로는 자원이 많은 국가는 우리가 다 압니다. 어딘지. 그럼 그 국가와 이제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 교류가 쉽지 않아요. 과거에는 이제 민간 차원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우리가 진출을 해서 그 교류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 왔지만 그 뒷받침, 그 뒷면에는 정부의 지원도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그 정부의 활동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렇게 많이 진출해왔던 게, 과거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었고, 뭐 엄청 투자하고 일본도 그렇게 해왔었고요. 저희도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꾸준하게 지속이 돼야 돼요. 이게 중간에 끊어졌다가 다시 지속하기에는 상당한 이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냉장고 껐다가 다시 돌리면 그만큼 데우는 그런 이제 그 식히는 어떤 그런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뭔가 껐다가 다시 켜는 거는 에너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유지하는 지속 가능성을 가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좀 격변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어쨌든 그 아랫단에서는 그 네트워크를 꾸준하게 이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로이카 브라이브라는 비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는 50년 동안 재련업을 했었고 글로벌하게 지금 1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그 재련업이나 철강업이나 우리가 생각하면 약간 좀 보수적인 느낌들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B2C에 노출되는 경우가 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뭐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높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많이 안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트로이카 드라이브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셨는데 일단은 이제 간략하게 뭐 세부적인 얘기는 저희가 뒤에 더 해보기로 하고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게 왜 재련 회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이 과거에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저희 재련업이 뭐 물론 이 재련업을 통해서 성공했고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재련 회사로서 지금까지 성장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한계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성을 저희가 이제 볼 때는 저희의 투자자, 그러니까 저희의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이러한 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기존 재련 사업에서 뭔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뭔가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게 트로이카 드라이브라는 저희가 신성장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단어에서도 이제 유추할 수 있듯이 세 가지 큰 분야를 저희가 신성장 사업으로 이제 선정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신재생과 수소 산업이 이제 저희가 그 중에 하나고. 재생에너지와 수소 사업. 예,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이고요.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원순환 사업인데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관되어서 서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뭔가 요새 유행하는 거 그냥 다 갖다 붙이신 건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이 세 가지가 서로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추가적으로 저희는 기존 재련업에도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한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시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재련 사업을 하시는 거하고 뭐 재생에너지 사업과 아니면 자원순환 사업과 2차 전지 소재가 이게 재련업이랑 어떤 관련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궁극적인 저희의 이제 비전은 저희는 이제 그린 징크를 만드는 게 저희의 비전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녹색 아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친환경으로 생산을 해야 되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하나. 네네. 재생에너지. 이게 그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사업이 재련업이랑 어떻게 관련이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재련업에는 기본적으로 재련은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저희 공정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분해 공정이 있는데
저희 전체 에너지, 그러니까 전체 전기 사용량의 대부분을 이 전기분해 시설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85%까지 사용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화석연료 기반의 전기를 쓸 것이 아니라 신재생 기반의 전기를 쓰는 것이 우리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라는 저희 믿음이 있고, 그거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된다, 스스로.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가 많은 지역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재련업을 하려면 전기를 엄청 많이 사용하는데 네. 분명히 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에서 이 전기가 화석연료 기반으로 한다면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없으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전기를 1차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게 된다면 녹색아연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죠. 그러면 이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올 것이냐. 저희 국내, 이제 저희 뭐, 우리나라의 어떤 자연 환경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이 에너지 덴서티가 좀 약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나라를 찾아가게 되었고, 마침 저희가 기진출한 나라가 이제 호주였는데, 이 호주에는 뭐 어느 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이 신재생 에너지가 너무너무 풍부한 나라예요. 호주에서는 원래 뭐 하셨었어요? 저희가 아연 재련소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아연 재련소가 있고 거기도 전기를 많이 쓰니까 저희가 그 자연스럽게 저희는 2018년도에 거기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미 제가 또 요즘 이제 좀 유행하는 단어죠. RE100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리뉴어블 에너지 100%를 쓰겠다는 이제 선언문입니다. 이미 이제 RE25가 되어 있죠, 거기는.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를 바로 재련소 옆에 지어서 저희가 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RE100으로 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이제 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제 저희 요구가 있어서 네.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을 위해서 저희 이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한 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호주를 위주로 저희가 이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함으로써 저희는 향후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업자가 될 것이고요. 이 여기서 나온 에너지를 1차적으로는 호주에 있는 우리 아연 재련소에 공급하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 100%가 되겠죠. 그리고 그 남은 에너지는 한국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전기를요? 네. 전봇대를 세우나요? 이제 평양에? 아주 슬기로운 방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전선을 깔아서 뭐 만 킬로 뭐 이런 이상의 거리를 제가 깔아서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반대합니다. 불가능하니까 이거를 에너지 캐리어의 어떤 형태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저희는 수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린 에너지의 캐리어를 저희가 활용을 하자라는 게 이제 저희가 넥스트 비전이 되었고, 그걸 가지고 저희는 이 실현 가능성이 그럼 얼마나 있냐라는 걸 이제. 그러니까 남는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수송을 해서 한국으로 가지고 온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져올 거냐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기술적인 한계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좀 장기적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이제 그 고려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암모니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암모니아에 대한 국내 수요는 많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에 대한 수송 기술도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이미 우리 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암모니아의 합성 기술을 써서 저희가 만든 그린 수소를 그린 암모니아로 생산한 다음에 그거를 한국으로 가져오겠다라는 이제 저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참고로 암모니아는 NH3예요. 그래서 수소에다가 질소를 이렇게 붙이면 암모니아가 돼요. 그거를 가지고 온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이제 암모니아 크래킹에 대한 이제 기술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이 아직도 있어서 그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뭐 크래킹 안 하고 다이렉트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는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제는 기존 석탄 발전소가 암모니아 혼소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테스트 결과가 다 나와 있고 이미 그거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자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암모니아에 대한 수요는 이제 늘 것이다. 그래서 국내로 암모니아를 가져오는 사업이 앞으로 중단기적으로는 이게 그 수소 사업에 그 커다란 기여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전기를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내 전기를 조금 더 이렇게 깨끗한 전기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남는 거는 에너지 사업을 하겠다. 약간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밥 먹으려고 밥을 만들었는데 밥이 좀 양이 많아. 그리고 인기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식당을 차리겠다. 너무 과도한 비유인가요? 약간 과다한 비유이긴 하나 뭐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우리의 사업, 우리 재련 사업을 우리가 스스로 신재생 에너지에 참여함으로써 나름 캡티브 마켓을 저희가 이제 갖고 이걸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어떤 개발자이면서 그리고 이 그린 에너지의 캐리어라는 이 수소의 아주 경쟁력이 있는 생산자 그리고 이거를 익스트림하게 쓰는 익스트림 유저가 되겠다라는 게 저희의 큰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럼 아까 이제 트로이카 드라이브 중에 두 번째, 네. 2차 전지 소재. 네네. 그럼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원재료 성격이 있으니까 좀 재련 산업하고 좀 만나는 지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2차 전지 소재는 어떤 그 기반을 토대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니켈 사업을 옛날부터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니켈. 네네. 그래서 니켈에 굉장히 이제 친숙한 그 회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재련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니켈도 이제 재련을 할 수밖에 없는 금속이고, 그리고 이 재련을 통해서 저희가 가진 이 노하우들이 이런 니켈을 포함한 2차 전지 소재의 생산 능력에 커다란 기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좀 더 우리가 좀 더 적용하고 개발을 하고 하면은 2차 전지 소재 산업도 저희가 충분히 키울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 희망을 갖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동박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동박. 최근에 이제 저희가 건설을 완료를 했는데 현재는 이제 인증 테스트 중에 있고 아, 공장을 이미 다 지으셨다고요?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인증을 위한 가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고로 동박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배터리 만들 때 이케 니켈 코발트 망간 문질러 가지고 까만 가루 만든 다음에 동박에다가 이렇게 올린다고. 네. 그 동박입니다. 그 동박.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동박의 이제 수요는 굉장히 많고, 현재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없어서 못 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실 정도로 수요가 많은데 구리 재련도 원래 하셨어요? 저희가 구리 재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동박이라는 거는 저희가 자체 생산한 구리를 원료로 생산을 하는 겁니다. 자체 생산한 구리가 뭐 어떤 얘기죠? 이제 구리는 이제 사실은 저희가 구리를 주목적으로 생산하는 재련소는 아니었고요. 원래는 이제 아연 정광을 저희가 처리해서 그러니까 아연 괴를 만드는 이제 비철 재련을 해왔는데 그 아연 정광에는 구리도 함유가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리는 공짜로 가져오죠. 그러니까 이게 원광에서 아연 뽑아낼 때 거기에 구리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가 이제 점점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니까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규모가 된다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구리를 이제 지금 동재련을 이제 하게 되었고, 이것도 습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습식 동재련 공장을 저희가 짓고 동 캐소드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시장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게 원료가 돼서 이제 동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박이라는 재련의 이 방식이 기존에 우리가 하던 재련 방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특히 용해 파트와 그리고 제박 파트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용해와 그리고 전해 파트와 굉장히 흡사한 이 공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뭐 50년 동안 저희 경험한 이 기술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물론 약간 설비의 형태나 그리고 이 전해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론이나 기술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원광을 재련해서 쓰는 그 기술 자체는 거의 뭐 비슷하게 오랫동안 해 오셨는데 지금 구리도 이렇게 부산물로 좀 나오고 있었는데 이 구리를 가지고 동박의 수요가 많으니까 그 구리를 직접 동박을 제조해서 파는 다운스트림으로 확장을 한 것이죠. 저희 비즈니스가. 갑자기 그냥 2차 전지 뜨니까 우리도 동박이나 좀 만들어 볼까 이런 컨셉이 아닌 거네요. 아니죠. 예, 그래서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뭐 동박 외에도 저희는 이미 이제 2017년도에 저희가 만든 저희 자회사를 통해서 황산 니켈도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니켈에 익숙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니켈을 재련을 함으로써 이 니켈에 이제 보다 어떤 그 제품의 개발, 니켈을 사용한 제품의 개발이 필요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황산 니켈로 자연적으로 이제 연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이 이제 시장이 앞으로 열릴 것이라는 어떤 예측을 했었던 이제 시절이 있었고요. 그와 연계해서 아마 황산 니켈은 앞으로도 각광받는 비즈니스가 되지 않겠냐. 그런 이제 판단하에 저희가 황산 니켈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은 향후에는 우리가 이제 폐배터리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될 그거는 시절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자원순환. 그렇죠. 이제 자원순환이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요새 됩니다. 네. 트렌드죠. 많은 회사들이 자원순환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또 왜 하게 되셨습니까? 그 저희가 이제 그 자원을 이제 조달을 하다 보니까 워낙 이제 저희가 자원이 없는 나라였고 그 전 세계에 나가서 그 풍부하지 않은 저희의 자원을 이제 전 세계에 나가서 조달을 하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시간에 저희 자연스럽게 이제 이거는 뭔가 아껴 쓰고 다시 쓰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리사이클링이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기존에 우리 재련을 하는 우리 이제 사업장에는 이미 저희가 urban mining이라는 컨셉에서 자원순환을 하고 있었어요. 도시광산. 예, 그래서 이 개념의 도시광산이라는 개념의 사업은 저희가 제강분진을 활용한 아연의 생산이 있습니다. 제강분진? 그게 뭐죠? 제강분진은 이제 우리 현대제철 같은 회사에서는 어떤 걸 많이 쓰냐면 철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중에 전기로를 씁니다. 이거는 철 스크랩을 고철을 써서 이 철을 이제 재생하는 이제 그 기능을 가진 로인데요. 여기서 나온 이제 그 제철을 하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저희 아연의 용도가 도금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고철에도 아연이 도금이 되어 있겠죠.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아연이 자연스럽게 불순물로 이렇게 떠서 나와요. 그러니까 고철을 전기로에 녹이면 철은 철대로 녹고 아연 도금돼 있던 게 이게 뜨는 뜬다고요? 거죠. 불순물로 뜨는 거죠. 그거를 저희가 걷어서 나온 게 이제 제강분진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저희가 수집을 해서 그거를 저희가 다시 아연을 거기서 뽑아 먹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미 이제 뭐 저희가 한지 뭐 수십 년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대해 이미 도시광산의 개념에서 저희가 자원순환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납 같은 경우도 이미 그 폐배터리에 대한 리사이클링 이미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리사이클링에 대한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다른 금속으로 좀 저희가 확장을 하는 개념에서 이 동이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아연 정광에 포함되어 있는 동을 이제 부산물로 해서 다 이제 뽑아서 저희가 동을 연간 한 3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이런 이 스크랩이나 이런 동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스크랩들이 전 세계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렇죠. 현재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스크랩의 콜렉션율이 상당히 낮아요,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 스마트폰 그냥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한 45% 정도 된다고 하고요. 뭐 우리가 흔히 예상하듯이 그냥 80%, 90%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 뭐 매립이 되던가, 혹은 가정에 그냥 서랍 속에 남아 있던가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45%, 미국은 채 15%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시장을 우리가 공략을 하자. 즉, 이 웨이스트에 함유되어 있는 구리와 그리고 기금속들을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다면 이 시장은 굉장히 크고 수익성이 높은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희망을 갖고 있고요. 예. 그 희망하에 저희가 이 웨이스트 시장을 좀 공략을 하는 차원에서 이 리사이클링 사업을, 즉 자원순환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웨이스트는 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거 다 쓴 전자기기 폐기물, 그걸 이웨이스트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 만들 때 구리를 썼던 것처럼 다 쓰고 나면 거기서 구리를 다시 뽑아내겠다. 기금속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예, 백금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뽑아놓는 건데, 이 개념이 이제 폐배터리, 자동차 폐배터리로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기자동차 보급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양은 이제 제한적이라고 보지만,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난 시절에는 많은 전기자동차가 이제 폐차가 될 것이고, 그와 동시에 배터리들이 이제 폐기가 될 것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재활용할 것이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요구에 따라서 저희는 이미 저희는 이 그 건식과 습식을 융합한 리사이클링 기술을 이미 개발을 완료한 상황이고요. 이제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 배터리들이 앞으로 쏟아져 나올 텐데 이걸 어떠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를 할 거냐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자연적으로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네트워크가 있더라. 그래서 그게 어디냐? 저희가 최근에 인수한 이그니오입니다. 그래서 이 이그니오는 이미 그 본인들이 구축해 놓은 이 콜렉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 시장에. 아, 전자제품 폐기물 수거하는 시스템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그 이 웨이스트를 저희가 그쪽에서 조달을 하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미래에는 이 폐배터리도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자원순환 부분들을 취재를 하다가 야, 이거는 좀 재련업에 가깝다. 이게 우리가 원광을 갖고 와서 원하는 소재로 쭉 분류를 해내는 것처럼 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원재료 상태로 다시 돌려놓는 거잖아요. 야, 이거는 사실 뭐 재련하는 회사가 제일 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재련하시는 회사에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오히려 재련하는 건 문제가 없다. 수거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니까 아까 이그니오 홀딩스를 인수를 했다라는 것도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저희가 트로이카 드라이버를 이렇게 이 연관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서로 시너지가 있고요. 이 시너지들이 모여서 저희 기존 재련 사업에 시너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린 징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뉴어블 에너지로 징크를 생산하고 그리고 리사이클드 된 머티리얼로 징크를 생산하겠다. 그게 징크든 동이든 다른 기금속이든 이러한 개념으로 저희가 우리 프로덕트를 생산하겠다는 것이 저희가 이번에 이 트로이카 드라이버와 기재련 이 업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 재련업을 하려면 전기를 많이 써야 돼. 근데 지금은 화석연료 기반 전기를 쓰고 있으니까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를 사용할 거야. 뭐 이왕 전기 생산하는 김에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해야지 라는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네. 그리고 야, 그 이전에는 구리를 그냥 썼는데 뭐 동박이 요새 수요가 좋다 그러니까 원래 아연을 재련하다 보면 구리가 원래 나와. 이거를 동박으로 만드는 기술도 사실 그 재련 기술이랑 흡사하고 그러니까 수요가 생겼으니까 그 비즈니스를 해보겠다. 황산니켈은 원래 하던 사업이고. 네. 그리고 이제 자원순환 같은 경우도 원래 그런 식으로 자원순환을 해왔는데 더 이제 그 배터리를 비롯해서 전자제품 폐기물이 많아지니까 이 원광을 다시 가져와서 재련해가지고 다시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자원순환 사업을 하겠다. 이게 참 재련업하고 진짜 그런 미래 산업들이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게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 보니까 이제 한화랑 뭐 이렇게 MOU 플러스 뭐 지분 교환도 조금씩 하신 것 같은데 이 한화랑 그 보도 나온 거는 미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시겠다 뭐 이 정도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하나그룹이랑 하는 비즈니스는 어떤 비즈니스예요? 그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그룹과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참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특히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이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신성장 동력에 이제 연결을 해서 저희가 이제 세 가지 큰 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큰 축을 이제 그럼 이 하나그룹에서는 어떤 거를 하고 계실까라는 걸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신재생과 수소 이 사업도 이제 한화에너지, 한화임팩트, 한화파워 시스템, 한화솔루션을 통해서 비슷한 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2차전지 소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2차전지 소재를 하려면 좀 필요한 이런 원료들이 부원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가성소다인데 뭐 아시다시피 그 한화솔루션이 국내 최대의 가성소다 생산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성소다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솔루션의 이제 첨단 소재 그 부문에서는 이 모듈 소재를 또 생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저희가 좀 다각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산하고, 자원순환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는 이 하나 솔루션의 이제 QCL 파트가 그 태양광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태양광 패널에는 은이 보통 톤당 한 500g 정도 있어요. 와, 진짜 부사장님 아까 은 만들어서 어디다 파냐 그랬더니 태양광에 파신다 그러고 그걸 다시 그걸 다시 가지고 이게 자원순환입니다. 이게 순환 경제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재활용해서 우리 산업에 기여를 한다는 게 저희의 비전이기 때문에 이 태양광에 함유되어 있는 은을 회수하는 기회가 앞으로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태양광 그 재활용, 즉
폐기되는 태양광의 패널을 우리가 재활용하겠다라는 분야도 이런 협업이 가능하겠다라는 게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자회사 차원에서 저희가 호주에 있는 자회사와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화의 자회사를 서로 했던 교차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 제휴를 하게 되고요.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이라는 한화의 주력 시장 그리고 호주라는 저희의 주력 시장이 교차 투자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풍부하고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계해서 수소 개발도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는 국가이고, 그리고 이 국가들에서 이제 이러한 신재생 수소와 연계되어 있는 여러 연관 그 사업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사업 기회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적인 차원에서의 시너지도 있고 국가 포트폴리오가 또 다르기 때문에 상호 그 시장을 확대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앞서 설명해 주셨던 어떤 재련업의 변화 그리고 이제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이렇게 붙어지게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아연은 재련업을 하는 회사인데 네. 이런 비전들이 하나하나 실현이 되면은 미래의 고려아연은 어떤 모습의 회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세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그린징크를 생산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글로벌 재련 1위 재련 기업이라는 이제 기반을 토대로 저희가 3대 트로이카 드라이브 성장 동력을 저희가 강화를 하고 그리고 그걸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저희가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저희가 진화를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는 더더욱이 저희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겠다. 그리고 기술 혁신이나 이차리 창출 그리고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하고 글로벌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그런 회사가 될 것을 좀 약속을 좀 드리는 자리가 좀 되었으면 하는 게 오늘 바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압권 기업의 발견에서는 고려아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재련업이라는 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제 미래 사업인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장원 순환이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 소재가 사실 되게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련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게 미래에는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구나라는 어떤 산업에 대한 이해도 많이 높인 것 같습니다. 압권 기업의 발견에서는 아까 처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투자자 교육의 1번은 뭐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 것이다. 저희는 이게 투자자 교육 차원에서 앞으로도 압권 기업의 발견을 계속적으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려아연의 트로이카 드라이브 그리고 재련업이 무엇인지 우리 박기덕 부사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동학 개론이 끝난 지 벌써 2개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동학 개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기도 했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더 넓힐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는 인남식 교수님의 특강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선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다보고 내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한다면 저는 지혜의 절정이 결국은 인간 이해로 수렴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좀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 네이버와 인터파크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해보세요.